안녕하세요. AI로 만든 퍼피4AI 뉴스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챗GPT 시대 네이버의 생존 전략과 AI 인프라 시대 최대 수혜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팀 쿡 피날레 무대, 애플 WWDC에서 AI 잔혹사 끝낼까? 모바일 시장의 절대 강자 애플이 다가오는 애플의 대규모 기술 발표회인 WWDC를 통해 인공지능 경쟁에서 새로운 판도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 발전 속도가 눈부신 가운데 애플이 AI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며 경쟁자들을 어떻게 압도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애플은 과거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최근 AI 성적표에서는 경쟁사들에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은 이번 WWDC를 단순한 신제품 발표를 넘어 AI 분야의 잔혹사를 끝내고 다시 한번 기술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소프트웨어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 애플 생태계 전반에 걸쳐 AI를 깊숙이 통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애플이 어떻게 AI 기술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완벽하게 녹여내어 경쟁사들을 압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이 이번 무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가 성공한다면 애플은 AI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애플이 제시할 AI 전략과 그 영향력은 글로벌 기술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AI 다음 주자는 양자 컴퓨팅. 미 정부 3조 원 지원 사격. 최근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의 다음 단계는 바로 양자 컴퓨팅이라고 보고 이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총 20억 달러, 즉 약 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9개 양자 컴퓨팅 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돕는 것을 넘어 엔트로픽이나 오픈AI 같은 초대형 기업들의 기업 공개를 통해 글로벌 증시에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차세대 기술로 신약 개발, 신소재 발견, 암호 해독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대규모 투자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을 선점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 첨단 기술이 어떻게 자본과 연결되어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어떤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챗GPT 시대의 네이버의 생존 전략은 최근 미디어 전문가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 탐색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검색 방식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AI가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고 생성해내는 시대가 되면서 정보 탐색의 패러다임은 찾기에서 이해하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검색 엔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의 역할과 가치를 확장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답을 제공한다면 검색 엔진은 그 답을 검증하고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네이버와 같은 검색 플랫폼은 단순한 키워드 매칭을 넘어 AI가 제공하는 복잡한 정보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맥락과 깊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생존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방대한 데이터와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지식의 깊이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검색은 단순히 링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인간의 지식을 연결하여 더 깊은 이해를 돕는 지식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검색 시대의 종말이 아닌 지식 확장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한컴과 LG AI 연구원이 채색 사원을 통해 공공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이번 움직임은 국내 AI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컴과 LG AI 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채색 사원을 앞세워 공공부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기존 빅테크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대 AI 모델들은 한글 문서 포맷을 지원하지만 문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요약하는 기능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정부 문서처럼 특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추가적인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컴과 LG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채색 사원을 활용해 공공 AI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한국어 환경과 공공 영역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이들은 기존의 강력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보다 정확하고 사용하기 쉬운 문서 이해 및 요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공공 AI 생태계를 이끌어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AI는 지금 돈보다 AGI, 딥시크, 15조 투자 유치로 오픈AI 추격전 나서 중국발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인공일반지능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현재 100억 달러, 약 1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인 AGI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AI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입니다. AGI란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며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딥시크가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에 투자하는 이유는 현재 AI 시장이 단기적인 상업화에 집중되어 있지만 진정한 혁신은 AGI라는 최종 목표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AI 경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픈 AI와 같은 선두 기업들이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딥시크의 AGI 중심 전략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기초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AI 기술의 다음 단계 혁신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 전체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지능 개발에 집중하게 만들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MS, AI 적응위의 고위 경영진 체제 해체, 컨트리클럽 안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시대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직적이고 거대한 고위 경영진 중심의 컨트리클럽 체제를 해체하고 현장 중심의 소규모 수평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S는 AI 기술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속도와 민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처럼 중앙 집중식의 거대한 조직 구조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MS는 AI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사결정 권한을 현장 직원들에게 분산시키고 각 분야별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규모 팀 중심의 수평적인 조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MS는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AI 경쟁에서 MS가 시장의 요구에 더욱 민첩하게 반응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더 빠르게 시장에 내놓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MS는 거대한 규모보다는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이야말로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네카오, 챗GPT 플러스 클로드, 멀티 AI 전략, 업무 생산성 향상 집중 투자. 최근 네카오가 업무 생산성 향상과 조직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멀티 AI 전략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두 개의 강력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와 클로드를 동시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AI가 가진 강점을 조합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분석 작업에는 챗GPT를, 장문의 문서 요약이나 창의적인 글쓰기에는 클로드를 활용하는 식입니다. 즉, 업무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AI를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작업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멀티 AI 전략은 단순한 도구 도입을 넘어 조직의 AI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AI 서비스의 정책이나 비용이 변경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 서비스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네카오의 이번 움직임은 AI 기술을 단순히 업무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챗GPT가 선거운동원을 자처하며 6.3 지방선거를 파고든 AI 기술의 실태입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 캠페인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AI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후보들의 정책을 제안하고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는 선거운동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은 AI가 가진 이미지 합성 기술, 즉 딥페이크 기술에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와 매우 흡사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를 과장하거나 조작하여 유권자에게 특정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AI가 정책을 분석하고 맞춤형 홍보 문구를 생성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AI가 만들어낸 정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AI 시대의 선거는 기술적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AI 인프라 시대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 목표가 $250,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서의 위상을 되확인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현재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시장의 강력한 평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특히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열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I 가속기란 복잡한 인공지능 연산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특수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칩은 이러한 AI 연산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하며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엔비디아의 강력한 기술력과 미래 AI 수요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25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미래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엔비디아의 성장은 글로벌 기술 시장 전체에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AI를 활용해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 경제경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길벗에서 출간한 제미나이 주식 투자라는 책이 예스24에서 5월 셋째 주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책은 AI 기술인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뉴스 브리핑, 차트 분석, 경제 지표 해석, 포트폴리오 구성 등 복잡한 주식 투자 과정을 AI로 어떻게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실질적인 투자 공부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한신대학교 AI SW 학부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여 작성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깊이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방대한 금융 정보를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금융 분야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AI를 통해 스스로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구글이 PC가 꺼져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형 AI 제머나이 스파우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구글은 기존의 대화형 AI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인공지능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제머나이 스파우라는 이름의 자율형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AI는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단순히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생성형 AI 경쟁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합니다. 기존의 AI 경쟁이 사람과 대화하는 대화형 AI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형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실제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지능적인 실행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베타 형태의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율형 AI가 우리의 일상과 업무 환경에 어떻게 통합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인공지능을 통해 80년 수학 난제를 해결한 첫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픈AI 소속 수학자들인 메탑사운유와 마크 셀키가 대규모 언어 모델에게 특정 추측이 맞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추측은 오랫동안 수학계의 난제로 남아있던 핵심적인 문제였으며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 논리적 추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복잡한 수학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가 단순히 정답을 암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즉, AI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자율적인 사고의 첫 번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AI가 단순한 정보 처리 기계를 넘어 복잡한 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과학 연구, 수학,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에 대한 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두나무, AI 에이전트용 API 지침, 업비트스킬 출시. 최근 금융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복잡한 금융 API를 더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지침, 즉 업비트스킬을 출시했습니다. 이 업비트스킬은 클로드 코드, 커서, 코덱스 등 다양한 AI 코딩 에이전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조 지침과 리소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AI가 복잡한 API 명령이나 금융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API 명령을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 AI 에이전트들은 자연어로 원하는 바를 설명하면 스킬을 통해 정확한 API 호출 방법을 파악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복잡한 규칙을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기술 분야의 자동화와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두나무의 이번 발표는 AI 기술이 금융 및 코딩 분야에 깊숙이 통합되어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복잡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클로드 관리형 에이전트 위한 클라우드 플레어 환경선. 최근 클라우드 플레어와 엔트로픽이 손잡고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시장 공략을 위한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클로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형 에이전트를 구동하기 위한 강력한 클라우드 플레어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복잡한 AI 작업을 자동화하고 수행하게 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그 에이전트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방대한 네트워크와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가로서 엔트로픽의 강력한 AI 플랫폼인 클로드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이 격차를 메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플레어는 AI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 데이터 처리,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 플레어의 환경 위에서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복잡한 AI 솔루션을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고성능 자동차에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기업들이 단순한 AI 모델 사용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 가능한 관리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배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장벽을 크게 낮추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플레어와 엔트로픽의 협력은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AI 기술의 실질적인 상업화의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검색창 대신 챗GPT에 뭐 사야 해? 쇼핑판이 바뀐다. 최근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찾는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하는 상품명을 정확히 알고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수많은 결과를 비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상품명을 정확히 몰라도 자신의 취향, 필요한 용도, 예산만 자연어로 설명하면 AI가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대화형 검색에 있습니다. 복잡한 검색 과정과 비교 작업을 AI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로 압축하면서 수많은 상품을 일일이 검색하고 비교하던 번거로운 과정이 한 번의 대화로 해결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쇼핑 경험은 단순한 정보 검색에서 개인화된 추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는 사용자의 숨겨진 니즈까지 파악하여 최적의 상품을 제안함으로써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욱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패턴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쇼핑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월드와이드왑 창시자가 제안하는 모두의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사회 체제를 빠르게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다양한 AI 비서와 대화하며 정보를 얻고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월드와이드왑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는 기술의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소수의 기업이나 개발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AI를 단순한 도구를 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일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AI를 통해 정보 접근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AI를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안은 기술의 민주화와 포용성을 추구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기존 정설은 틀렸다. 오픈AI가 던진 수학계의 충격.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학적 논리와 추론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픈AI 소속 연구원인 메탑사운유와 마크 셀키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게 일반적인 논리 추론을 위해 훈련된 시스템에게 특정 수학적 추측이 맞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AI가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논리적 추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패턴을 인식하지만 이것이 깊은 수학적 진실을 이해하고 새로운 추론을 생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AI는 기존의 정설이라고 여겨지던 특정 논리 추론에 대해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추론 방식이 인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학적 또는 논리적 정설과 충돌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AI가 제시하는 논리적 결론이 기존의 수학계의 정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은 AI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를 넘어 인간이 세운 지식체계의 경계를 시험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AI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구축해 나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주요 AI 기업들이 전 세계 컴퓨팅 자원의 절반을 장악하며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AI 모델 개발 능력만 놓고 볼 때 구글이 25%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핵심은 단순히 모델의 수만이 아닙니다. 특히 AI 기술의 첨단 분야를 이끄는 딥마인드의 핵심 모델인 제미나이 개발에 투입되는 자원의 비중은 다른 거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근본적인 힘이 단순히 모델의 크기나 개수를 넘어 실제 연구와 개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자원을 배분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AI 모델 개발 능력으로만 따지면 3위인 오픈AI나 2위인 메타 역시 상당한 규모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AI 시대의 권력이 단순히 자본이나 인프라를 가진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AI 시장에서는 누가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세상에 적용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U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1.5조 원 규모의 AI 동맹을 강화하며 실험 단계를 넘어 전사적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기업들이 AI를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업무 환경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UI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UI는 마이크로소프트 365/7 더 프론티어 스위트를 통해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의 임직원들에게 AI 에이전트 기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I 에이전트란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고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해주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한 UI는 다양한 내부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보고서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직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EY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맹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AI를 통해 모든 기업이 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전사적 AI 도입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ESS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토탈 패키지로 AI 인프라, 공략 국내 최대 강제 기업인 현대제철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AI 구동의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 시스템, 즉 에너지 저장 장치와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핵심 강제를 통합 공급하는 토탈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전력 수요와 데이터 센터 구축이 급증하면서 그 기반이 되는 산업용 강제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제철은 기존의 강제 공급을 넘어 구조제와 비구조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강제 공급망을 구축하여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대제철은 정부의 ESS 입찰에 참여하며 KS 기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강제를 제공하는 등 실제 시장에서 그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강제를 파는 것을 넘어 AI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제철의 이번 행보는 철강 산업이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인 AI 인프라 분야로 확장하고 핵심 소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국내 철강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첫 번째 뉴스입니다. 생성형 AI는 검색과 상호 보안 관계, 하이브리드 구조세 표준될 것.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정보 탐색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미디어 경영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AI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검색 서비스의 역할을 보완하며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은 생성형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복잡한 질문을 이해하고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네이버와 같은 한국 특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검색 엔진은 단순 정보 목록 제공을 넘어 AI가 제시한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맥락을 제공하는 큐레이션 역할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즉, AI가 탐색의 시작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담당하고 검색은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검증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와 검색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며 이 두 시스템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조가 미래 정보 탐색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경험을 제공할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백악관 AI 규제 갈등 수면 위로 트럼프 AI 기업 담보 권한 강화 행정령. 최근 미국 내 AI 규제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AI 모델 출시 전 기업들이 정부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서명 절차를 연기했습니다. 이 조치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제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 기업의 전략적 위치를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핵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AI 기업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안전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은 AI 기업들이 개발한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정부에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AI 모델이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 보호와 정부의 정보 접근 범위 사이에서 법적,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며 서명 절차가 연기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AI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규제와 국제 협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 인간이 배워야 할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업무 전환이 이미 대격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이라는 흐름을 넘어 인간의 일자리와 배움의 기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반복 작업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의사결정 과정까지 담당하며 인간의 노동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 즉 창의성, 공감 능력,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배움의 기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성인출판에서 출간된 신간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부서 업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환하라는 실질적인 방법론입니다. 이 책은 AI와 로봇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당장 업무에 AI를 어떻게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AI를 도구로 삼아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더 고차원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기술 변화 속에서 인간이 잃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AI 시대의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실용적인 지혜를 통해 우리는 기술 변화의 파도 위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AI가 내 목소리 베꼈다. 멕시코 아티스트 AI 보호법 발효.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창작자들의 권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목소리나 이미지를 학습하여 이를 모방하거나 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법적 기준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멕시코는 최근 민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AI가 인간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 인간의 목소리와 이미지 자체를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려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AI가 창작물을 만들 때 사용된 원본 데이터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아티스트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즉,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창작자의 정체성과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발효는 AI 시대의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수록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가 글로벌하게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이러다 일자리 다 뺏길라. AI 향한 인간 반격 시작됐다. 미국의 첨단 기술 발전 속에서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AI로 인한 대량 해고와 노동시장의 혼란에 맞서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AI 시대의 인간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 고용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넘어 퇴직금 기준과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노동자들이 AI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교육과 보조금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모든 노동자가 미래 사회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인간의 적극적인 반격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AI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류정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이 한국 AI 상강 정책과 미래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AI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류정의 위원은 이 자리에서 특히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급성장하면서 구글과 오픈 AI를 위협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AI 모델이 만들어내는 코드나 시스템 운영 방식까지 포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클로드 코드, 오픈플로, 젠스파크 플로우와 같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AI 기술이 어떻게 실질적인 산업과 코딩 환경에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류 위원의 발표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한국이 선대적으로 대응하고 단순히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국이 미래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SKT 사내 AI 해커톤 AX 챌린지 성료, 전사 AI 전환 속도. SK텔레콤이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AI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사내 해커톤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AX 챌린지는 전사적인 AI 전환 속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AI 솔루션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해커톤에 참여한 SKT 구성원들은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AI 에이전트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지능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구상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수팀들이 발표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AI 서비스 모델을 선보였으며 이는 SKT가 추구하는 전사 AI 전환 목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기술 개발을 넘어 조직 전체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T는 앞으로도 이러한 실무 중심의 AI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정재원 CEO가 강조한 AI 기반 업무 혁신을 위해 SK텔레콤이 진행한 사내 AI 챌린지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재원 CEO는 AI를 통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성원들이 직접 AI를 기획하고 구현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내 AI 해커톤인 AX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일상을 바꾸는 AI라는 주제 아래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었으며 구성원들은 AI 에이전트를 기획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AI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SKT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구성원들이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SKT는 이러한 내부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풍요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솔데스크가 정부의 K 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에 참여하며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AI 전문 인력 수요에 발맞춰 정부가 AI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캠퍼스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AI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솔데스크는 이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AI 분야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교육받는 핵심 내용은 생성형 AI,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 AI 에이전트 등 최신 AI 기술 전반에 대한 실무 지식입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데스크의 참여는 기업이 미래 기술 변화에 발맞춰 인재를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AI 인재 양성에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한컴과 LG AI 연구원이 AI 동맹을 맺고 에이전트 기술로 공공시장 진출을 모색합니다. 최근 한컴과 LG AI 연구원은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AI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이 협력의 핵심은 바로 AI 에이전트 기술에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사용자의 복잡한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한컴은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 기술을 LG AI 연구원의 강력한 생성형 AI 플랫폼인 채색사원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컴의 혁신적인 에이전트 기술이 LG의 거대한 AI 인프라 위에서 구체적인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동맹은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 AI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및 민간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사는 첨단 AI 기술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한컴과 LG AI 연구원의 이 협력은 AI 에이전트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한국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